결혼식이 끝난 다음날 아침 술도가엔 모처럼 평화로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햇살이 마당 끝 장독대 위를 비추고 작은 바람결에 대문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안채 주방에선 미순이 아침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은은한 된장국 냄새, 부지런한 칼질 소리, 그리고 지글지글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붙여지는 달걀의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이 아침이 조금은 꿈 같았습니다. 한때는 딸아이의 등록금을 걱정하며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있었고 그 옆에는 무표정한 오천수가 서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천수가 지금은 같은 집 부엌에서 고구마 껍질을 벗기며 옆에서 말없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수씨, 감자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고구마는 살살 까야 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천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다 까게 되지. 내가 이거 참 좋아했거든. 천수의 그 말에 미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수와 함께하는 아침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안채에서 아침 준비가 한창인 동안 사랑채에서는 마광숙이 동석과 나란히 앉아 결혼식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시동생들과 함께 입장하던 순간, 오천수의 축사가 울려 퍼지던 순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의 반지를 교환하던 그 장면들. 모두가 기적 같았고 믿기지 않는 현실 같았습니다. 이날 시동생들하고 같이 입장하니까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시동생들 때문에 덜 외로웠어요. 광숙의 말에 동석은 잠시 조용히 앨범을 넘기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곁에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 있었잖아요. 광숙은 동석의 손을 맞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이자 며느리였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간 두 사람은 그제야 하나둘 모여드는 식구들과 마주했습니다. 오홍수는 지옥분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오늘은 내가 구간해도 되네라며 장난을 걸었고 강수는 한봉과 장독대 옆에서 커다란 수박을 자르며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한이를 품에 안고 안채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진짜 애기 웃음소리도 들릴 것 같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지옥부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 집이 좋대요. 따뜻하대요. 웃음이 퍼지는 그 순간 박정수가 등장했습니다. 손엔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광숙에게 다가가 조용히 꽃을 건넸습니다. 우리 사돈데. 이젠 진짜 내 가족이니까 미리미리 축하하려고요. 당신 같은 사람 보기 드물어요. 우리 한서방이 왜 그리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광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고 이내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씀 저한테 큰 위로예요. 앞으로 진짜 잘 살아볼게요. 그 모습을 본 동석은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장모님의 인정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고 광숙과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술도가는 잔잔한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행복은 늘 그랬듯 바람 앞에 등불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하루가 막바지에 이르던 오후 술도가 거실의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일부러 소리를 키우진 않았지만 자연스레 모두의 시선이 TV 앞으로 향했습니다. 국내 주류업계의 거물 독고탁전 신라주조 대표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독고 씨는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과오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이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졌습니다. TV 화면 속의 독고탁은 더 이상 위압감 넘치던 재벌가의 권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검찰청 정문을 지나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무너진 성벽의 마지막 돌기둥처럼 위태롭고 쓸쓸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오범수였습니다. 결국 인정했군요. 천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한 건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지. 지옥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앉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동자엔 불안한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광숙이 세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씨 아빠도 마음이 정리되니까 이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야. 세리씨를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꼈겠지.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LX 호텔의 한 사무실. 한동석은 회의 중 급히 들어온 비서를 통해 같은 뉴스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회의 테이블 위에 있는 자료를 조용히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진 실무진에서 정리해 보고서만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돌아선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광숙 씨한테 연락 넣어.
세리 아버지 일광숙 씨가 더 놀랄 테니까. 한편 마광숙은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TV 속보를 뒤늦게 본 그녀는 불현듯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박정수가 건넨 당신은 보기 드문 사람이라는 말이 떠올랐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지. 비록 나하고는 끝끝내 맞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광숙은 창고 쪽으로 돌아서는데 마침 편의점 앞에서 오범수가 나영은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왔어? 하니 몰래 보러 오지 말랬지. 몰래가 아니라 잠깐 얼굴만 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너는 그게 애를 더 헷갈리게 한다는 걸 몰라? 한이는 지금 안정이 필요한 애야.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아이가 먼저야. 나영은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날의 자격 없는 사랑, 그리고 책임 없이 떠났던 과거가 오범수의 날 산말 속에서 또다시 무겁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안 올게. 한이 잘 키워줘. 정말로. 그렇게 돌아서는 나영은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쉬움과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의 단단한 각오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광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사람 조금씩 변하고 있어. 누군가를 지켜보는 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범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안도가, 실망이 아닌 안쓰러움이 그의 마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무거웠지만 누군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으려는 듯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침묵을 깬 건 지옥분의 작고 조심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나 오늘 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병원 다녀왔어요. 애가 자리를 잘 잡으려나 봐요. 모두가 놀라 지옥분을 바라보았고 오응수는 곧장 일어나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 어디 아픈 줄 알고 식은땀 났잖아. 공주실은 그 말을 듣자 눈가부터 젖었습니다. 옥분아, 이제는 진짜 할머니 소리 듣겠네. 광숙이도 시집가고 이제 진짜 우리 집도 다 컸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뉴스 속 불안함, 관계의 균열, 오랜 미움들 모두 잠시 잊게 해주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누군가는 이별을, 그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균열은 남은 이야기들 속에서 다시 마주해야 할 과제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지옥분의 임신 소식은 무거웠던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시 형제들은 환호했고 공주실은 아낌없는 축하와 함께 침침한 눈시울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얘야,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장순애가 먼저 가고 나선 마음 한쪽이 늘 허했는데 이렇게 새 생명이 찾아오다니 이게 무슨 복인지. 공주실의 그 말에 마광숙도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말이 유독 이날 밤엔 실감이 났습니다. 오응수는 다정하게 지옥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우리가 그걸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 지옥분은 웃으면서도 걱정 섞인 눈빛으로 오응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부담 느끼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형수님도 다들 바쁠 텐데. 오응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우리 가족도 다 내 몫이야. 당신 혼자 만든 거 아니야. 이야기는 점차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매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범수와 나영은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 술도가 앞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 이후 나영은은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범수 역시 딸 한이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다시 잠깐의 감정이었을까? 그가 혼자 속을 앓고 있을 때 술도가 마당 끝 평상에 혼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고셀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간 범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셀이야. 셀이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잘 자요? 응. 요즘엔 나보다 먼저 자. 아빠가 늦게 와도 한 번 안 깬다니까. 그 말에 셀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가끔 무서워요. 당신이 혹시 한이를 안고 그 아이 엄마를 떠올릴까봐. 내가 그 그림자에 가려질까봐. 범수는 그 말에 숨을 고르더니 곧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셀이 너가 있어서 난 이제 과거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거야. 미워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셀이는 눈을 감은 채 작게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천천히 가요. 나도 당신을 다 품을 수 있을 때까지. 범수는 셀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엔 힘도 떨림도 없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다이어리엔 광숙과의 신혼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여행지 리스트와 인테리어 자재 사진들 그리고 예비자녀 계획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내 계획이지 광숙 씨의 꿈은 아니었잖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둘의 사소한 갈등. 드레스도 식장도 인테리어도 대부분 동석이 주도했고 광숙은 뒤늦게 그 사실을 지적하며 언짢아했습니다. 배려였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통보였겠지. 그는 깊은 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광숙에게 보낼 음성 메시지를 남기려다 이내 메시지를 지우고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광숙 씨, 처음으로 내 삶에 누군가를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난 여전히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동하려 했더군요. 이제는 둘이서 함께 쓰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씩. 그 편지를 봉투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둔 동석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술도가의 창문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바람이 술도가 마당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들, 미묘한 거리들, 그리고 서툰 진심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 모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주하려는 용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술도가 마당에는 오랜만에 큰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햇살이 은은히 내려앉은 오후 바람은 시원했고 장독대 위 항아리 뚜껑은 오늘따라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일찍 일어나 미순과 함께 반찬을 만들었고 지옥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온 배를 감싸 안고 의자에 앉아 상차림을 거들었습니다. 천수는 장작을 패고 있었고 홍수는 와인잔을 닦으며 오늘은 형수님에게 건배할 거야 라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오해도 미움도 길었던 감정의 미로에서 마침내 출구를 찾아 나오는 듯 했습니다. 오광수는 살짝 들뜬 표정으로 범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나 요즘 진지하게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려고 해요. 강한 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은 좀 알겠어요. 범수는 살짝 웃으며 어깨를 툭 치고 말했습니다. 몸도 준비됐고 마음도 돼 보이니까 이번엔 진심으로 응원해줄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강수씨 나중에 경찰복 입고 나한테 프로포즈하면 그땐 진짜 오케이 할지도 몰라요. 진짜 말했어요. 꼭 기억해요. 강수의 눈은 반짝였고 형제들은 어이 벌써 결혼 얘기냐라며 장난 섞인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식사는 특별한 기념일도 없었지만 누구 하나 불참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실은 삼배치마를 곱게 입고 나와 맨 먼저 자리에 앉았고 박정수 역시 예고도 없이 등장해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내가 괜히 늦을까봐 일찍 나왔어요. 가족이라면서 이런 자리에 빠질 순 없잖아요. 광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그 말에 박정수는 어색하게 웃다가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젠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요. 나도 그대가 참 고마워요. 그 순간 마광숙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박정수의 진심 어린 인정은 그 어떤 축하보다 벅찬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오장수의 빈자리를 넘어서 오씨 집안의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오홍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 아이 이름을 정했어요. 모두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자 지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오누리예요. 세상 모두를 품고 살아가라는 뜻으로요. 오누리. 그 이름의 가족들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 박수와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아이가 효도하네. 이름부터 복이 차고 넘치네. 공주실의 말에 모두가 한마디씩 보탰고 술도가 마당은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광숙을 향해 다가가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신혼여행지에서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주네요. 광숙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엔 조그마한 목걸이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광숙씨, 우리의 시작이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앞으로의 평범한 날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내일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광숙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살짝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동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은 두 사람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건배. 잔들이 부딪히며 찰랑이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 이름을 따라 부르는 공주실의 노랫가락. 술도가의 여름 오후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마당을 정리하던 광숙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나도 나답게 살아도 되겠지? 뒤에서 다가온 동석이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 마음껏 살아봅시다.
51화는 그렇게 한낮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가족들은 더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고 앞으로의 날들을 향해 조심스레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은 서로를 통해 다시 세워졌고 사라졌던 웃음은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직 사화가 남아있지만 그 사화는 이 가족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행복한 날.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우리는 지금에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